주시면. 네, 장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초대 손님 이제 모셨는데요. 우리 뭐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뵈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 장병일 대표님 그 본인 소개 간단한 소개와 그다음에 어떤 뭐 일을 하고 계신지 어떤 회사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린 아이디어 랩의 장병일입니다. 사실 되게 작게 기후 변화 정책을 연구하고 그 정책을 보다 보면 이제 사회와 우리 기업들 그 정책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인데요. 그 간격이 좀 있어서 그 간격을 좁히는 역할을 하는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작게 하고 있습니다. 방구석 컨설팅이라고. 방구석 일녀를 좋아하시는가 봐요. 네, 저도 영화 프로그램 방구석 일녀를 자주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넷제로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좀 해주실 텐데요. 네. 오늘 주제는 주요 글로벌 기업의 넷제로 동향인데 아마 그 발표를 위해서 뭐 참고한 보고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보고서에 대한 잠깐 소개는 뒤에 해주실 거죠? 네. 예, 그러면 우리 그 그린 아이디어 랩의 장병일 대표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주제는 이제 주요 글로벌 기업의 넷제로 동향입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 이 방송의 주요 청자들이 제가 듣기로는 기업의 ESG 실무자들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실무자분들이라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실까 계속 그런 거를 저한테 되려 물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어떤 게 도움이 될까라는 걸 좀 고민해 보다가 저도 뭐 비슷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지만 제가 기업에 있는 입장이 아니라 보니까 실제로 뭐 고민을 깊이 할 그런 어떤 기회는 되지 않았었는데요. 오늘 하여튼 이 계기로 한번 저도 같은 입장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런 생각에서 한번 여러 가지를 찾다 보니까 좋은 보고서가 있어서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이 장표는 제가 어디 가서 이 탄소 중립 기후변화 넷제로 이거 관련되면 꼭 이야기하는 흐름이거든요. 처음에 쭉 왜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왔고 왜 여기까지 우리가 와 있는지 라는 부분이 좀 있어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제가 좀 네, 여기 마이크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괜찮으신가요? 네. 쭉 보시면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1번부터 순서대로 저도 사실은 기후 정책이라는 것, 녹색 경영 정책이라는 거를 이제 석사를 하면서 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던져져 있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뭐 4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4번의 시점에서 던져졌어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합의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나와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는 왜 지금 이렇게 어렵게 기업들은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에 이렇게 매몰되고 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고 왜 이럴까? 날씨는 또 왜 이럴까?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스스로 정리를 좀 해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산업혁명 이후에 여러 가지 혁신적인 생산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사회 구조가 많은 인구들을 이렇게 생존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아주 집중해서 만들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됐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배출된 온실가스가 있었는데 그게 계속 누적돼서 쌓이다 보니까 기후가 자정작용을 할 수 있었던 안정적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좀 발생했다는 게 과학자들의 어쨌든 입증을 통해 가지고 밝혀지게 된 거고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기구가 IPCC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로 계속 인류가 막대하게 온실가스를 배출하다 보면 결국 이번 세기 말 2100년에는 어마어마한 온도 상승, 그걸로 인한 경제적 피해, 뭐 살 수 없는 환경 이런 것들이 예상된다는 거죠. 그게 그동안의 글로벌 포럼이나 여러 군데에서 계속 해서 강조되고 있었던 면이고요. 계속 오랫동안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2015년도에 좋은 계기가 있었죠.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이거 진짜 한번 큰일인 것 같으니까 국가들끼리, 회원국들끼리 한번 합의를 이뤄보자 했던 부분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이게 산업화 이전 대비의 2도씨, 기후의 어떤 평균 온도 상승 2도씨로 제한하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 큰 피해가 있겠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1.5도씨까지 우리가 목표를 두고 그걸 달성하지 않으면 정말 큰 피해가 있겠다. 이걸 갖다가 IPCC한테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고
2018년도에 우리나라 송도에서 IPCC가 그런 보고서를 또 냅니다. 1.5도씨에 대한 게 정말 1.5도씨로 빨리 기준점을 잡고 우리가 역산해가지고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아주 큰일이 일어난다. 이런 이제 공감대가 생겼죠. 그 공감대 분위기에 발맞추어서 저는 이렇게 ESG도 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그다음에 글로벌한 목표들이 생기고 됐고 그 분명한 목표점이 생겼기 때문에 자 이제 그 목표점이라고 하고 문제가 명확히 보였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건데요.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주체들이 국제사회를 바라봤을 때는 분명히 국가였습니다. 근데 국가는 여러 산업 섹터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산업 안에는 다양한 플레이어들인 기업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한테 지금 부담이 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기업 속에서 지금 실무를 담당하면서 어마어마한 부담을 느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됐어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는 기업의 기후 책임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기후 책임이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보고서도 기업의 기후 책임에 대한 모니터를 한 보고서가 2월 초에 나왔어요. 저도 우연찮게 신문 기사를 보다가 무슨 이런 보고서가 나왔길래 하면서 찾아봤는데 이게 내용이 너무 괜찮고 우리 기업들 실무자분들한테는 꼭 읽어보셔야 되는 거라서 제가 오늘 이 계기를 빌어서 그래도 어떻게 읽으셨으면 좋을까 하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걸 상세하게 다 설명드릴 수 있는 양은 아닙니다. 한 130페이지가 넘고요. 거기에 자기네들이 어떻게 이걸 모니터링 했는지에 대한 방법론까지 또 부록으로 한 50페이지, 60페이지 되는 걸 냈는데 그 하나하나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이 보고서를 지금 이거를 듣고 계시는 우리 실무자분들은 옆에다가 참고서처럼 두시고서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그 이름은요. 여기 영어로는 Corporate Climate Responsibility Monitor 2022라고 되어 있고요. 굳이 제가 번역을 하자면 기업 기후 책임 모니터입니다. 평가나 뭐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모니터를 한 거죠. 기업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본인들의 전략과 여러 가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수치적인 것들을 공개한 거를 이들이 평가를 모니터링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두 가지 어떤 평가 기준을 나눠지는데요. 일단 이 보고서를 먼저 설명드리면 보고서를 누가 작성했냐? 이 파란색으로 제가 점선으로 박스를 만들어 놓은 이곳에서 했어요. 카본 마켓 와치라는 곳과 그 다음에 뉴 클라이밋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곳에서 협력해서 했는데 작성 자체는 뉴 클라이밋 인스티튜트의 연구진들이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독일에 있는 비영리 기관이고요. 뭐 여기 소개되어 있는 기관들 다 비슷합니다. 해외 쪽에서 보고서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기관들이 다 보면 비영리 성격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과 국가적인 정책, 그 다음에 기업들의 활동을 다 모니터링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 보고서를 내고 있죠. 굉장히 참고할 여지들이 많긴 합니다. 국내에서도 또 이런 활동하는 이제 기관들이 보이네요. 기후 솔루션 같은 또 좋은 기관들이 있고요. 비슷한 성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뉴 클라이밋 인스티튜트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많이 참고하시는 클라이밋 액션 트래커라고 하는 그 사이트와 어떤 보고서를 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공신력이 있는 기관들이고요. 그쪽에서 낸 보고서라서 저도 또 공신력을 갖고 좀 봤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모니터링한 기업들은 몇 개의 기업이 있냐? 25개의 총 글로벌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보시면 매출로 따졌을 때는 세계 500대 기업을 쭉 리스트업을 했을 때 이들의 매출만, 여기에 있는 25개 기업 매출만 합쳐도 10% 이상 차지합니다. 총 매출에. 그리고 이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봤을 때 2019년도 기준으로 2.7기가톤이니까 27억 톤입니다. 27억 톤. 27억 톤이면 어느 정도 양이냐?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을 지금 NDC 앞서서 우리 서진석 부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2018년도 우리나라가 총 배출한 온실가스가 7억 2,70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4배, 우리나라보다 우리 국가 차원의 배출량보다 4배 정도 높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보시면 다 아실만한 기업들입니다.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22번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베이라고 읽어야 될지 발레라고 읽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요. 19번도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생고방 뭐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은 들어보는 곳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평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했냐? 기준이 있고 제가 항목으로 구별했는데요. 이제 기준 자체, 큰 기준 자체는 투명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걸 왜 이렇게까지 설명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꼭 보셔야 되고요. 보고서를 보실 때 조금이라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투명성과 진실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투명성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정보의 어떤 양입니다. 정보를 그랬을 때 우리가 이해관계자로서 우리가 여기에 관계되는 거나 이거를 정말 이 기업이 잘하고 있는지 기후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라는 걸 보려고 했을 때 기업이 공개하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걸 다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개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대해서 트랜스페런시라고 하는 용어로 투명성 평가를 했고요. 실제로 그 공개되어 있는 이런 양들이 이런 데이터들이 이게 정말 그들이 선언해 놓고 있는 것을 다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아주 좀 명확한 진실된 정보이냐라는 부분을 인티그리티라고 하는 기준으로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자세한 메서돌로지는 또 브로그로 내놨으니까 또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렇게 두 가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항목은요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섹션별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보시면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자체적으로 추적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배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공개하느냐라는 부분을 첫 번째 섹션으로 뒀고요. 두 번째 기준 항목으로는 그렇다면 기업이 우리가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다 관리하고 있더라면 앞으로 우리가 얼만큼 언제 시점에 감축할 건지에 대한 것도 공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아까 투명성과 진실성 그런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줄이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방법, 어떤 조치를 통해서 줄일 것이냐라는 것들을 보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줄이지 못하면 외부에서 상쇄, 외부 감축 이런 거를 할 텐데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건데 여기서 재밌는 게 Climate Contribution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 요새 말씀 나눠보면 주로 외부 감축 사업이나 해외 쪽에 CDM 사업이나 이런 거를 개발하시면서 그거를 갖다가 기존에는 사회공헌 활동처럼 CSR 활동으로 묶어가지고선 여러 비용 지원들을 하셨다가 이제는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뭐 1% 나눔이든 이런 걸 모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거 여기서 CER이 우리가 CDM 차원에서 CER이 확보가 되면 KOC로 가져와서 전환해가지고 우리의 온실가스에 대한 부담을 이쪽에서 충분히 달성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생각과 달리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잘하고 있는 기업들은 늘 해오던 그런 CSR 활동이나 이런 공적 활동을 가지고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자기네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대려. 그리고 그걸 자기네들 굳이 실적으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게 클라이밋 컨트리뷰션에 대한 점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기업들까지 모니터링이 되고 정말 그렇게 진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라는 부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또 요약해서 보여주는 재미있는 그래프가 있어서 뽑아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25개 기업이 제가 총량이 배출하고 있는 총량이 27억 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7억 톤이 있고요. 실제로 이 모니터링하는 기관에서 보니까 적혀져 있고 공시되어 있고 여러 가지 확인을 해봤을 때 그 중에서 한 5억 톤 정도는 감축할 계획들이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다는 겁니다. 확인되는 게 5억 톤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1억 톤 정도는 외부에서 다른 활동이나 상세 활동을 통해 가지고선 계획하고 있는 것 정도는 보입니다. 그래서 6억 톤 정도는 어찌됐든 계획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13.5억 톤이라고 하는 13억 톤, 14억 톤이라고 하는 많은 배출량 부분이 이들의 밸류체인상 앞서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스콥 1, 2, 3 그래서 스콥 3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통제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건 어떤 언급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게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이런 모니터링을 받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진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밸류체인 상에서 어떤 공급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한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감축 계획들이나 이런 부분을 내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비판을 받는 겁니다. 13.5억 톤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줄일 건지에 대해서 없어서 지금 여기서 비판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런 걸 채워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 같이 준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더욱 문제는 7억 톤에 대한 건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27억 톤을 줄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거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하고 있는 카본 디스클로저 프로젝트죠. CDP. 그리고 SBTI 앞서도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지금 거기에 평가와 이 본인들이 이번에 평가한 거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논란이 있을 만하죠. 그 25개 기업들 중에서 지금 CDP에서 봤을 때 공개를 잘하고 있다. A, A-B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같은 항목을 이들이 평가했을 때는 CCRM 모니터링을 통해서 평가했을 때는 조금 합리적으로나 아니면 보통 수준으로 하고 있는 게 반 정도 되고 나머지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SBTI 기준을 가지고 SBTI는 절차상으로 봤을 때 선언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 뭐 누구나 가서 참여하셔서 선언하겠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선언을 한 다음에 특정 시기 2년인가요? 안에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갖다가 외부 검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선 검증 받아야지 분명하게 검증이 받아진 걸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막 선언을 하고 하면 그냥 참여했다라고 커미티드만 하면 그 커미티드 등급 받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거에서 막 홍보를 하시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게 어프로브드 되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것도 있고요. 여기 보면 SBTI 그 목표 설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1.5도씨로 목표를 설정받은 기업들이 이렇게 많게 나오죠. 숫자적으로 봤을 때 한 7개 될 거, 16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자기네들이 이번 평가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SBTI 관계자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되게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이니시티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역시나 공식 입장을 좀 냈습니다. 이 보고서가 2월 7일 날인가 나왔는데 바로 발빠르게 공식 입장을 낸 걸 제가 오늘 홈페이지에서 그 부분만 캡처해가지고 왔는데요. 이 내용을 좀 보시면 본인들이 이런 챌린지에 대해서 아주 환영한다는 내용을 처음에 하고요. 그리고 자기네들도 예전에 스탠다드를 설정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다 해봤고 그래서 여기에 기업들이 리포팅하는 것과 갭이 있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그러면서 여기서 한마디 하는 게 최근까지 사실은 25개 대상이 됐던 기업들 중에서 우리의 분석 방식이나 우리의 스탠다드 기준을 따져봤을 때 CBS 헬스라고 하는 한 기업만 우리 기준에 충족해서 타겟으로 유효하게 설정됐다라고 하면서 한 발 좀 물러나는 면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CCRM이라고 하는 이 기관이 굉장히 잘했던 게 이 보고서를 그냥 오픈한 게 아니고요. 오픈하기 전에 기업들한테도 다 보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와서 오픈하려고 합니다. 공식 입장이 있으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고요. SBTI한테도 충분히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SBTI도 여기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에서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 테크니컬 엑스퍼트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한번 더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정확하게 리뷰에 대한 것도 공식적으로 반응을 보이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떤 또 반응이 나올지 한번 궁금해집니다. 아무튼 SBTI도 굉장히 중요한 이니셔티브고 굉장히 좋은 리딩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또 다른 기관에서 그쪽에다가 건전한 어떤 챌린지를 주는 건 글로벌 분위기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 보고서에서 또 강하게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들이 좀 자체적으로 감축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 감축을 못할 것 같은 어떤 그 온실가스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할지에 대한 계획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여기 흰색, 이 회색 부분이 어떤 책임감도 못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이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기업들이. 그리고 이제 미래 계획 같은 걸 봤을 때 보면 대부분이 보면 그 계속적으로 기후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감축이나 적응,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영향을 가지고 있는 감축 활동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임시 반편적인 어디선가 살짝 감축되었던 부분을 사온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헷갈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래된 수력발전소가 돌아가고 있고 그곳이
거기서 REC라는 게 계속 나오면 그 REC를 갖다 그냥 계속 구매하는 겁니다. 그 수력발전소는 어느 정도 있으면 수명을 다해서 분명히 다시 또 없어져야 될 텐데요. 없어져야 되고 그거 새로 지려면 그 많은 또 환경부하가 생길 건데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걸 같은 걸 고려하지 않고 기업들은 단순히 자기네들이 그쪽에서 나오는 전기를 쓰고 있지도 않으면서 외부에서 나오는 REC만을 사오거나 그런 식으로 갖다 오프셋을 하는 걸 여기에 크게 계획으로 잡아놨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지속적이지 않죠. 그쪽에서 사올 거라고 얘기해놓고 그쪽은 언젠가 수명 연에 달해서 없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세심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제 전체 평가가 어떻게 됐는지라는 부분을 좀 간략하게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요, 이들은 평가를 갖다가 투명성이라는 부분은 그동안 많은 평가에 다뤄졌으니까요. 두 개의 기준을 가지고 했지만 진실성이라고 하는 인티그리티 부분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평가식으로 했을 때 인티그리티가 높은 걸 했을 때 제일 진실성이 높게 나타났던 기업들 25개 기업들 중에 한 곳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리즈너블하게 진실성이 그나마 좀 높은 수준이다. 매우 높은 높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좀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덴마크의 그 선박 해운 이쪽 회사죠. 멀스크라고 하는 이쪽이 그나마 제일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좀 보통 수준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 굉장히 제품도 많이 쓰고 있고 애플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애플이라는 것도 굉장히 보통 수준이라는 거죠. 소니, 보다폰이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수준 보통보다 좀 낮은 수준입니다. 이쪽은 많은 기업들인데요. 아마존, 도이치텔레콤, NL,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글락소스미스 GSK라고 하죠. 구글, 히타치, 이케아부터 뭐 많은 기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우 좀 낮은 수준의 진실성. 이거는 정말 이렇게 해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 이런 기업들로 엑센처부터 BMW, 까르푸, CBS 헬스라는 곳 의외죠. 아까 SBTI에서는 여기 하나는 설티파이 됐다고 했는데 이런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온이라고 하는 것, JBS, 네슬레, 뭐 여러 가지 유닐레버까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고요. 자, 이제 기업 실무자로서 이렇게 평가만 봐서는 아무 의미 없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거를 취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니까요. 개별 기업들 대표적인 기업만 좀 보겠습니다. 이 보고서 찾아보시면 정말 예쁘게 잘 나와 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잘 안 보이게 됐는데요.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좀 보시면 잘하고 있다는 하는 멀스크인데요. 해운 쪽 섹터에 있지요. 그 다음에 2040년까지 넷제로 하겠다고 했고요. 여기 뭐 감축량 얼마 있는지 이런 정보도 있어서 회사 차원에서 내부 보고자료 만드실 때 인용하기도 좋으실 겁니다. 첫 번째, 제가 뭐 다 따오진 않았는데 이 멀스크만 다 따왔습니다. 평가받은 항목을. 첫 번째, 아까 제가 온실가스를 추적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배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양을 갖다 공개하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공개를 하고 있고요. 스콥 1, 2, 3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다 공개하고 있고 자회사 관계사 다 그 대상에 포함시켜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평가가 높게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티그리티 부분은 지금 조금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렌지 색깔인 겁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뭐 단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2030년까지는 뭐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높게 평가되고 있고요. 다음 세 번째 보시면 여기에 이제 빨간색 있는 것들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들인 것 같아요. 재생에너지를 통한 그죠? 아까 직접 PPA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직접 구매하고 이런 부분들 여기에 보면 그런 어떤 직접 구매나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잘 공개하거나 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상에서 정말 권하고 있는 행위는 이런 겁니다. 아리백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아리백 이행 수단 5개 중에서 다른 거 그걸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쉬운 걸 활용해서 하지 말고 거기에서도 진실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좋은 아리백의 달성 수단이라는 건 내가 쓰는 전기를 만들어주는 그 공급자가 재생에너지로 만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사람이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으면 거기서 번들되어 있거나 아니면 직접 거기서 구매해오는 PPA가 좋고요. 아니면 거기에 묶음으로 되어 있는 REC를 구매해오는 게 좋은 거지 그냥 REC의 인증을 갖다가 자기한테 공급해오지 않는 다른 공급자들, 다른 그쪽 시장에 있는 걸 사오는 형태의 그런 것들은 단계적으로 그렇게 좋은 재생에너지 아리백 달성 수단은 아니라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인티그리티 부분에서 점수가 낮아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런 것도 앞으로 아리백이 이제 활성화돼서 국내에서도 제도가 정착되고 하면 하실 텐데 어떤 게 정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아리백인가에 대한 건 실무자들은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에서는 분명히 수시적으로 어떻게 접근하시는지 압니다. 당장 지금 금전적인 부분을 계산하셔야겠죠. 그래서 어떤 게 우리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빨리 달성해가지고선 기업 차원에서 공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실 테지만 이제 앞으로의 모니터링, 그 이해관계자들의 모니터링 수준이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라는 부분을 강조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클라이밋 컨트리뷰션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이런 부분도 꽤나 보통 수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미래에도 계속 오프셋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진실성 부분에서 이제 의문이라는 부분을 했습니다. 다음 기업 소니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니는 뭐 전체적으로 투명성 부분에서는 뭐 높습니다. 높음이라는 점수를 받았고요. 그러면 이 진실성이라는 부분에서는 보통을 받았고요. 여기 소니에서 보시면 이게 자기네들이 선언적으로 말한 게 2050년에 넷제로입니다. 넷제로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는 굳이 제로 온실가스라고 했으니까 제로 온실가스라고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그 오프셋이라는 걸 또 활용해서 하는데 그 오프셋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구체화되지 않고 있어요. 그걸 그대로 남겨놨기 때문에 소니는 여기서 조금 정확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감축하는 노력이라는 부분에서도 보면 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거기에서도 이들이 그거를 어떻게 좀 좋은 재생에너지 소스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다는 겁니다. 엑센추어, 이제 엑센추어인데요. 엑센추어는 IT 기반, IT 솔루션부터 해가지고 하는 컨설팅, 글로벌 컨설팅 회사죠. IT 서비스라고 섹터 구분이 되어 있고 목표 자체가 굉장히 어떤 좀 레디컬합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자기들도 넷제로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평가를 보면 진실성 부분에서 빵점에 가깝죠.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어떻게 선언적으로 너무 앞서 나갈 필요가 있었을까? 자기네들이 아무래도 IT 베이스라서 그랬었던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여기서 보시면 되게 진실성 부분에서 점수들이 다 높지 않습니다. 클라이밋 컨트리뷰션, 뭐 오프세팅 관련된 부분들 지금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걸 전혀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언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잘 나타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좀 크고요. 애플입니다. 애플 뭐 나쁘지 않은 종합 평점을 받았는데 애플 보시면 눈여겨볼 만한 게 이 부분이네요. 자기네들이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간 목표 설정이라는 게 잘 나타나 있지 않은 겁니다. 2030년 지금 해놨으면 2030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세부적으로 5년 단위로 중간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중간 목표 설정되어 있는 것들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주 낮은 점수를 받게 됐습니다. 애플 부분이요. 재생에너지 부분에서 보면 애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구매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죠. 하이 퀄러티 PPA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직접 모듈을 패널을 깔아가지고선 거기서 전기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직접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에서 직접 구매를 해오는 방식인 거죠. BMW 그 종합평점에서 보통 그 다음에 진실성 부분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고요. 보시면 그 어떤 구체적인 감축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앞으로 지속하는 경영 보고서를 내시든 ESG 통합 보고서를 내시든 앞으로 아리백을 선언하시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좀 고심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업들 이렇게 좀 빠르게 좀 넘어갈까요? 까르푸라고 하는 우리 잘 알고 있고 우리도 국내에 있다가 철수했던 이 소매 유통업 보시면 최저점을 다 받았죠.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자기네들 온실가스 감축 트래킹을 하거나 이 배출에 대한 양을 공개하는 범위들 스콥 1, 2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있는데 보시면 스콥 3 부분에 그 온실가스 감축량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런 부분을 그레이 에어리아로 갖고 있으니까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겠죠. 여기서 하나 또 좀 놓치고 넘어갔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앞서 조금 들어가서 머스크가 좀 어떻게 보면은 유리하다 하고 볼 수 있는 게 그 스콥 1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포션이 큽니다. 회사 차원에서 보면.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의 경영 활동이나 자기네들 공정이나 여러 가지 그 사업 운영 활동에서 직접 배출되는 양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있기가 편한 거죠. 더 어떻게 보면 관리하거나 감축에 대한 부분도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콥3 업스트림 자기네들이 어떤 그 구매를 해오거나 하는 부분들은 또 굉장히 높은 양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건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통을 하고 있는 업체 입장에서 농산물이나 이런 제품들이 생산되고 그 공정에서 나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관리되고 그게 보고가 돼야 되는데도 관리가 되고 있지만 보고는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서 점수가 높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분들께서 좀 많으셨어요. 아까 4개 항목이라고 했고요. 4개 항목의 첫 번째, 온실가스 추정 및 공개라는 부분에서 여기에 잘하고 있는 것들은 뭐 때문에 잘하고 있다고 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좀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싶은 건데요. 매년 배출량을 갖다가 매년 공개한다는 겁니다. 연 단위로 공개한다는 거죠. 그 혹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통해서 온실가스 이 부분을 공개하신다면 이제 연간으로 발행하고 계시겠지만 연간으로 안 하고 뭐 경년으로 하시는 것도 있고 하시는데 매년 이제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는 좀 아주 분명하고 이 포맷팅이 좀 잘 돼 있어서 가독성도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에미션이 어떻게 우리가 배출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갖다가 공개해주면 좋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배출원이 어디서 배출되는지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갖다가 제공해주는 게 아주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점수를 받는 거고요. 뭐 점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는 동일한 배출원에서는 과거에 어느 정도 배출됐고 비교해 볼 수 있게끔 그 히스토리컬한 데이터를 갖다가 분명하게 좀 보여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배출에 대한 부분 배출 집약도라고 하는데요. 어떤 특정의 경제활동을 했을 때 그걸 뭐 1달러만큼 아니면 어느 정도만큼 한 제품 하나를 만드는 만큼에 했을 때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걸 갖다가 이제 집약이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부분도 좀 판단할 수 있게끔 우리가 기술력을 통해서 온실가스 집약도를 얼마나 낮추는지 이런 부분들도 볼 수 있게끔 그거에 대한 것도 정보를 공개하면 좋겠다라는 얘기 이런 게 나오고요. 또 보시면 온실가스, 6대 온실가스는 모두들 관리를 하고 공개도 하는데 실제로 또 글로벌 워밍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클라이밋 체인지가 아니라 글로벌 워밍이라고 하는 온난화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인자들은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저희가 non-GHG climate forces라고 하는데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온실가스 뭐 인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이게 에어로졸 같은 것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선 대기 중으로 올라가면 복사율이 나왔다가 반사돼서 나가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면서 이제 온난화가 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특히나 이 북유럽 쪽에 있는 기업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개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이런 non-GHG climate forces에 대한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네. 이미 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보게 될 겁니다. 기후변화 측면에서는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회계적인 관점에 대한 부분 이야기 나왔고 또 관계사 계열사에 대한 걸 포함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이 관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넷째로 잘할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이런 걸 꼭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항목으로 봤던 감축 목표 설정이라는 부분인데요. 감축 목표 설정이라는 부분에서 보시면 역시나 스콥 1, 2, 3라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온실가스 인자라는 부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아주 명확하게 타겟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다 포괄하는 설정이 있어야지 관리를 하는데 목표 설정은 안 해놓고 아니면 공개를 안 해놓고 한다면 그거는 또 좋은 어떤 방법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미 2050년이라고 선언해 주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축을 해나갈 거에 대한 것도 여기서 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글로벌한 목표가 확정됐다고 했죠. 1.5도씨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목표가 확정됐으니까 1.5도씨를 달성할 수 있는 이거와 양립할 수 있는 그 경로에 맞춰져서 그거에 대해서 그 설정들을 해야 된다는 거고 특히나 세 번째가 더 연관이 있는데요. 그런 중간 기점,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중간 기점 목표들을 잘 설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대 5년 범위, 그러니까 더 자주자주 목표 설정을 갖다가 잡아놓으시면 좋고요. 최대 5년 단위로는 계속해서 목표 설정을 좀 해놓고 아니면 갱신하면서 그 경과를 보여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소니가 좀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 보고서에는 또 한 줄 나와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는 게 자체 감축 노력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good practice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네들이 우리가 실제로 탄소를 갖다가 저감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탈탄소로 가는 그 방향성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방안들을 가져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갖다 좀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좋은 것들을 갖다가 앞으로 우리 공정에서 아니면 공정이나 우리 다른 공정에서 어떻게 확산해 나갈 것이냐라는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눈에 보여져야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잘 정립되어 있는 어떤 기업에서 잘하고 있는 것들은 자기네들도 열심히 소개해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기업들을 비판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잘 되고 있는 그 프랙티스를 갖다가 여러 기업들이 착용해서 자기네들 적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그런 차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 재생에너지 이제 그 구매에 대한 부분은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하이 퀄러티, 여기 하이스트 퀄러티라는 그겁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구매하는 방식, 그리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 REC 같은 걸로 대체해서 할 때는 꼭 정말 재생에너지를 발전하고 있는, 우리한테 공급해주는 곳에서 재생에너지로 발전하고 있는 곳, 그곳에서 좀 사오시는 그런 방향으로 이쪽에서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그 기후변화에 대한 기여와 상세라는 부분에서도 제일 좋은 건 그런 겁니다. 기업들이 감축 활동을 열심히 지원하시고요. 우리 영업이랑 우리 업이랑 관계없는 감축 활동이라도 지원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참 기업한테는 어려운 얘기인 걸 압니다만, 그래도 글로벌 기업들 중에 그런 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네들이 온실가스를 이만큼 배출하고 있고 자기네들이 감축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래서 자기네들 넷제로라고 했지만 외부적으로는 자발적 탄소 배출 시장에 가서 VCS 그런 곳에서 가서 VER이라고 하는 감축 배출권을 갖다가 사와서 이거를 자기네들 감축 실적으로 쓰지 않고 그냥 소각해버립니다. 그냥 소각해버린다고. 그러면서 그쪽에 지원금은 줬지만 그거는 감축 효과로 끝내버렸으니까 그 특정 배출권이 나왔던 특정 사업은 이제 누구도 거기서 배출권을 이중으로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겁니다. 이런 요소들이 사회공헌적인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한 단계 나아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우리 이노소셜랩의 역할이 거기에서도 굉장히 크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공헌적인 이런 컨설팅도 많이 해주시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당장 오프셋에 관련된 그런 설정들을 했었으면 이게 정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상쇄를 할 건지에 대한 걸 좀 명확하게 지금 현재 수준에서 보여달라는 거고, 그리고는 미래의 오프셋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적어 놓으셨으면 그 미래의 계획들이 아주 기후변화에 영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는 Nature Based Solution이라고 요새 저희들이 관심 있게 보는 자연 기반의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에 이제 해수면 상승으로나 아니면 해일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해안가의 여러 침식작용이나 거기 이주민들,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영향을 받고 있을 때, 우리가 지금의 기후 적응 사업이라고 하면 콘크리트나 이런 걸 갖다가 만들어가지고서 저희가 거기다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가지고선 그걸 막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맹그로브 나무나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서 거기서 자연적으로 서식하도록 함으로써 그 강한 어떤 바다의 이 넘나듦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속도도 낮추고 하는 것들이 정말 요즘 굉장히 그 관심 있어 하는데, 이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나중에 불이 나거나, 맹그로브 이쪽은 뭐 물 위에 있어서 불이 나는 것에는 좀 먼 얘기긴 하지만요, 뭐 썩거나 아니면 베어져서 다른 쪽으로 활용되거나 하면 이건 영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배출권들은 조금 자제하라. 그걸 상세로 쓰겠다는 계획들은 좀 지속 가능하진 않다라는 또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기업들이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같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서 적긴 했는데요. 이것도 너무 뻔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실무자 관점에서 우리 하실 때요, 관계사들 뭐 스코프 1, 2, 3 다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장, 우리 공장 그 관련된 분들이 최대한 좀 다 모이셔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의를 이제는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능한 거냐, 이게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도 정리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우리 그 경영진들한테 보고가 돼야 될 것 같고, 빨리 취사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업들에 대한 글로벌한 요구, 시민사회,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는 아주 진짜 명확합니다. 스콥 3까지 다 공개하고 밸류차인
그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다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관리하라는 요구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중간 목표에 대한 얘기 계속 말씀드렸죠. 관리 대상이 정해졌고 관리의 목표가 설정됐으면 그 목표를 조금 더 가깝게까지 와서 보라는 겁니다. 그거를 너무 2050년까지라고 두고선 애매하게 두면 그거에 대해서는 진실성에 대해서 높게 드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감축 수단 당연히 공개가 될 거고요. 특히나 이 보고서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자기네들이 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발간하면서 또 컨퍼런스를 했는데 그 컨퍼런스 내용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탄소 중립과 넷제로라는 용어에 어떻게 숨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2050년까지 탄소 중립, 2050년, 30년까지 넷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수치로 이제는 소통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용어를 쓰셨으면 거기에 기반을 하는 그런 백업 수치적인 것들을 분명히 지속가능 보고서든 이런 것을 담아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온실가스 연간 그 증감됐던 내용을 배출원에 따라서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떤 해에는 이 배출원에서는 분명히 감축됐는데 내년에 보니까 그 배출을 다시 살아나고 하면 기업이 이건 영구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배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니까 이제 온실가스 연간 증감에 대한 것, 배출원에 대한 증감에 대한 걸 좀 상세하게 세분화해서 공개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밸류체인 내에서 감축한 거냐 아니면 밸류체인 외에서 감축한 거냐 이런 것도 다 구분해서 적시하라는 것이 있어서 혹시라도 지금 보시는 실무자분들 중에서 지속가능 보고서를 의뢰해서 쓰거나 직접 쓰셨을 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앞으로는 그 작성해주는 그 컨설턴트들한테나 좀 한번 시도해보거나 요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질문을 이제 받으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병희 대표님 발표해 주셨는데 저는 이 보고서를 보고 인터넷 다운받아 보고 그 다음에 발표를 드리면서 실무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애플같이 글로벌 초대형 기업들도 그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노력을 해온 결과가 이 CCRM에서 얘기하는 이 정도라고 하면 참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좀 고민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보고서를 발간하는 단체들 또는 이렇게 기업들을 제대로 좀 평가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NGO, NPO들은 있나? 라고 하는 좀 생각을 했을 때 좀 되게 좀 그랬어요. 현재의 이 ESG 지속가능 경영의 판이 실제로는 이제 이게 정부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정부라는 섹터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이라는 섹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NGO, NPO, 시민사회 또는 소비자라고 하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언론이 있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 우리나라의 이 4개의 사회 섹터의 중에 과연 지속가능성, 지속가능 경영 또는 ESG에 대해서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는 곳이 있나? 라고 하는 좀 고민을 했는데 정부도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것 같고 언론도 그런 것 같지 않고 또 시민사회도 오히려 이쪽에 이 아리백이란다 그 ESG나 지속가능에 그렇게 관심이 있거나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가 않은 것 같고 그나마 기업들이 어떤 평가적인 측면, 투자적인 측면 그리고 또 흔히 볼멘서로 얘기하는 무역 장벽이라고 하는 거래적인 측면만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불균형하게 지속가능 경영 ESG 판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채팅창에 어떤 질문이 왔냐면 앞에서 아리백 말씀하시고 이 뒤에서 넷째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둘의 관계가 어떤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매우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 앞에서는 넷째로라는 말을 쓰고 아리백이란 말을 쓰고 뒤에서는 넷째로란 말을 쓰느냐 간단히 좀 둘 사이의 관계를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까 사실은 유승건 이사님이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얘기 나왔었거든요. 뭐냐면 넷제로라고 하는 건 정말 이 배출에 대한 어떤 순 증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제로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업의 활동이든 아니면 국가든 차원에서 봤을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온실가스라고 하는 그 넷제로를 달성함에 있어서 뭐가 가장 큰 포션일까요? 에너지 섹터예요. 에너지 섹터입니다. 에너지 섹터가 한 70% 이상 차지하거든요. 그 에너지 섹터를 갖다가
넷째로 하기 위해서는요. 아리백이라고 하는 재생에너지, 리뉴어블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쓰는 모든 전기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리뉴어블 에너지를 갖다가 100%로 쓰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네. 넷째로라고 하는 목표 안에 수단으로서 아리백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온실가스가 지구를 온도를 높이는데 그 온실가스를 내뿜는 100% 중에 70%가 바로 이 에너지, 기업을 움직이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탄소 배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탈탄소 에너지로 바꾸는 것 자체가 바로 아리백이다. 이렇게 설명하다. 그래서 큰 범위로는 넷째로 그 안에 아리백이 포함된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기존에 이제 신청을 받으면서 저희가 질문을 받은 것이 있는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뭐 큰 기업들은 여러 가지 자원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아리백을 할 수 있지만 과연 이제 시작하는 기업들 그 다음에 뭐 작은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아리백을 어떻게 좀 시작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뭐 방구석 이제 컨설팅을 하고 계시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작은 기업들 특히나 좀 기존의 기업들과 다른 소셜 벤처나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기업들은 이 아리백이나 넷제로 어떻게 하면 실천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기업들은 진짜 이제 시작하는 작은 네, 기업들. 네, 네.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말씀드릴 기회 있으면 꼭 말씀드리는 게 배 비유를 하는데 대기업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 오션 라이너 그 어떤 기함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쪽에 그 기후 위기라고 하는 저 절벽이 있는데 지금 그 배들은 가다가 저기 보여 기후 위기가 있고 저쪽이 있어라고 보여 그러는데 빨리 이 배 머리를 돌려라고 했을 때 돌리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네, 네. 예, 돌리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 그 작은 기업들은 작은 노를 젓고 있는 배들이에요. 아주 기민하게 옮겨서 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면 지금 시작할 때부터 빨리 처음부터 이거를 시작해서 하시지 않으면 나중에 규모가 커져버리고 회사의 어떤 그런 어떤 프로세스나 이런 네네. 부분에서 정립돼 버리면 네네. 이거 바꾸기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스타트업 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내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지금 하시는 사업에서 나오는 환경 부하 제품을 만드는 뭐 소셜 벤처나 한다면 네네. 그 스코어 1, 2, 3라는 그 개념을 확장해 가지고선 정말 업사이클링 예를 들어 볼게요. 네. 티셔츠 업사이클링 하는 이제 플라스틱 페트를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뽑아서 그걸 가지고 원단을 이용해 가지고선 이런 옷들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 있다면 그 플라스틱을 만드는 공정 이분들은 그 과정에서 업사이클링만 옛날에는 의미를 두고 있었는데 네. 그 공정에서도 수많은 온실가스들이 배출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본인들이 관리를 하시기 시작해야 되고 네. 그걸 관리를 했으면 상쇄하는 노력이거나 아니면 공정상에서 제일 먼저는요 공정상에서 PET를 갖다가 면사를 뽑거나 했을 때 그 과정에서의 에너지를 갖다가 전기를 활용하거나 그걸 네. 전기는 그러면 재생에너지로 와야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그 탈탄소화를 일어나는 그 과정들을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무리 원가 상승을 하더라도 지금부터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소비자들은 분명히 요구할 겁니다. 티셔츠 너무 예쁜데요. 디자인도 괜찮고 의미도 좋네요. 업사이클링이네요. 근데 카본 풋프린트가 어느 정도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선 다른 데랑 비교해서 볼 거예요. 그 카본 풋프린트 같은 부분을 지금부터 고려하지 않으시면 네. 나중에 사업이 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네. 부분. 예, 지금 말씀하신 이제 카본 풋프린트 이제 탄소 발자국 말씀하셨는데 이미 지금 EU에서는 탄소 배출량의 공개가 확대되고 있고 전 제품을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고 뭐 아까 좀 성적이 안 좋게 나오긴 했지만 유니레버 같은 경우도 지금 모든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이제 공정 과정상 공개하겠다라고 얘기한 건 결국 제도도 이제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뭐 지금 뭐 그 PET병 재활용하는 것만 해도 환경적인데 그 만드는 과정까지를 뭐 재생에너지 쓰라는 건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오히려 지금 유럽에 있는 영리 기업들은 그쪽 방향으로 매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이제 서진석 부장님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유럽 시장에서의 이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고 그게
이 화석 연료로 발전한 석탄 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로 쓰는 것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실제로는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쓰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명분상으로도 그렇고 실리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아리백이나 넷제로는 단순히 기업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정부의 정책, 그리고 전력을 만들어내는 회사, 그리고 또 시민사회에서의 감시 활동,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좀 질문인데요. 여기 질문 중에 산업별로 이게 굉장히 아까 뭐 까르푸 사례도 나오고 네. 있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좀 관리가 힘든 좀 기업들, 특히 스콥 3 영역에서의 힘든 기업들과 좀 관리가 좀 쉽거나 이제 에너지를 적게 쓰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래도 좀 유리한데, 이 산업별로 좀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한 실무자들이 저희는 너무 어려운데요. 뭐 어떡하죠? 뭐 스콥 3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고민 많이 하시는데, 산업별로 좀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오늘 원칙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나 뭐 석유화학 산업 같은 경우도 되게 어렵잖아요. 뭐 최근에 석유화학 산업 뭐 한 회사 가보시기도 하셨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이 어려운 기업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사실은 네. 진짜 너무 어려운 이야기긴 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컨설팅을 하거나 할 때 이제 기대하고 의지했던 바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이제 과학 기반의 감축 목표 얘기해 주셨던 거기서 가이던스가 섹터 가이던스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SBTI는 특히나 스콥 3까지를 포함하는 거를 자기네들 큰 원칙으로 삼고 네, 있기 네. 때문에. 근데 보시면 석유화학 말씀하셨는데 네. 석유화학 섹터에 대한 가이던스는 이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네. 굉장히 자기네들도 고심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 어려움이 있고 어쨌든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그걸 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 어려움이 있는 과정에서 공청회든 뭐든 통해서 그 가이던스 같은 걸 만들 때 보시면 네. 계속 글로벌하게 컨설턴시를 받습니다. 네, 네. 우리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런 부분 어렵다라는 걸 그런 이니셔티브들한테 계속 이야기하실 필요도 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선 그런 부분들이 감안해서 예. 좀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부분 꼭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이 지속 가능성 ESG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뭐 요즘 우리나라 기업들 굉장히 글로벌화 잘 돼 있기 때문에 좀 글로벌한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견도 좀 내고, 또 한국의 상황들을 또 그쪽에 어필을 하고, 그래서 글로벌의 어떤 노하우나 이런 기업들의 노하우를 좀 듣고, 이런 서로 교류의 장에 좀 찾아가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이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이런 CES 이런 데만 좀 쫓아다니지 말고, 이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온실가스와 관련된 이런 국제적인 이니셔티브에도 좀 가서 열심히 참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네, 예, 저 하나만 네, 첨언하고 싶은 네. 게 지금 이제 실무자분들 계시니까요. 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같은 섹터에 있는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포스코에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저쪽에 그 룩셈부르크에 있는 악셀로미첼이나 이런 데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좀 그런 이제 글로벌하게 얼라이언스들이 있을 텐데, 실무자들 차원에서의 그 ES 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같이 그 연대를 좀 하셔서 네. 같이 고민도 나누고 하는 이런 것들도 경영진에서 좀 보신다면 그런 네. 기회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우리가 글로벌에서 이니셔티브가 나왔다 그러면 그게 정답처럼 따라가는데 사실은 그게 정답인 건 아니거든요. 그들이 지금 이니셔티브가 사실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 여행을 패키지로 갔을 때 깃발을 들고선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하는 그거거든요. 지금 누군가 깃발을 먼저 들고 따라오라고 하니까 네. 저희가 따라가면서 그 무리가 많아지니까 저게 방향인 것 같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니셔티브를 사실은 만들 수는 있는 건데 네.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라 더 우리 상황에 맞는 이니셔티브를 만들 수 있는 그 여건을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나중에 다 만들어지고 따라가는 그 상황만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맞지 않는다 우리가 그때 가서 네. 얘기하면 좀 늦거든요. 예. 올해는 좀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허둥지둥 하느라고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못 썼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ESG 실무자 또는 ESG에 대한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좀 모여서 같이 좀 연대하고 또 지혜를 짤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실무자 단에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이런 이제 저희가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유도 그런 것에 대한 좀 뭔가 이렇게 시작점을 제공해보자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저기 그 위원님도 나오시죠, 같이. 죄송합니다.
네, 예. 네. 여기 질문이 방금 하나 올라왔는데요. 예, 좋은 아리씨와 나쁜 아리씨가 있다. 뭐, 무슨 얘기냐, 여기. 예, 아리씨에 대해서, 예, 지금, 아리씨도 더 나은 아리씨를 구매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겠어요. 아리씨에 대한 설명을 예, 좀. 그 아리씨는 네. 인증서를 구매하는 거잖아요. 네. 아리씨의 장점은 재생에너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구매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만 보더라도요. 재생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은 몰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RC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사실 직접적인 연결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온사이트냐 오프사이트냐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이 온사이트는 자신의 전력망에 곧바로 붙을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오프사이트가 아니라 온사이트로 가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력망 구조 자체가 중앙 집중이 아니라 분산형으로 네, 돼야 네,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전력망 자체가 2021년 10월까지는 한전의 완전 독점 형태가 되었습니다. 즉 유통하는 사람은 판매하지 못하고 발전하는 사람은 유통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최초로 뚫렸던 것이 지난해 직접 PPA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그것은 지금 현재 어느 기업도 사용할 수 있는 체계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런 중앙 집중적인 전력망을 어떻게 그 공공적인 차원을 유지하면서 분산형으로 가면서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 곧 REC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좀 이제 이 질문을 하게 되면 또 밤새야 되는데 그래도 안 할 수 없으니까 들어왔는데 이 재생에너지가 일으키는 또 환경적인 발자국, 환경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대표님부터. 뭐 태양광 발전이 뭐 쓰레기 폐기물이 문제다, 뭐 풍력 발전소 하게 되면 거기 뭐 소음이나 이런 게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언론들도 있고 이런데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생애 주기를 전체 다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태양광 폐모듈에 대한 것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이제 구축이 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따져보면 뭐 다 장단점이 있지만 네. 우리가 어떤 게 더 자연 친화적이냐, 조금 더 보다 네. 친화적이냐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예를 든 웨르스테드 사례를 한번 드려보면요. 네. 해상 풍력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웨르스테드는 그것이 육상 내에서 풍력 터빈을 만들고 그것을 해상에서 설치하는 것까지 다 이산화탄소를 계산을 해냅니다. 네. 그런데 그것 자체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웨르스테드가 만들어내는 해상 풍력에 의해서 돌아가는 이 비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두 다 상쇄하고도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큰 그림을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당장에 눈앞에 있는 그런 어떤 환경오염이나 문제보다는 큰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이냐의 문제라고 한다면 좀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확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에 대한 또 해결 방안들을 계속 개발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그 장 대표님 이제 그 말씀하신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책임적인 부분을 접근한다라고 하는 거죠. 기후 변화를 기업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방식, 그걸 또 시민 사회단체 쪽에서 NGO, NPO 쪽에서 비판하고 분석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지, 우리나라는 지금 ESG를 너무 투자와 평가 쪽에서만 이익 중심으로만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그런 쪽의 출발점도 분명히 필요하긴 하지만 그 기업을 움직이는 동인적인 측면에서는 근본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 시민으로서의 책임 경영, 기업의 책임 경영으로서의 이제는 기후 문제를 다뤄야지 이게 탄탄해지지. 투자나 평가에서 그 지표가 조금 달라짐에 따라서 이거는 뭐 아리백이 포함되네, 이거는 기후 온난화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우리 안 하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이제 좋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함께 하셨는데요. 마무리 한 마디씩 좀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겉은만 적시는 비로서는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리백 최근의 사건을 보면서
이것을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가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측면에서 오늘의 이 내용은 우리가 좀 더 흙을 깊게 판 이런 내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한번 이완을 해보면서 다 같이 이런 부분에 같이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같이 하셨는데 어떠셨는지요? 네, 아니, 저는 뭐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였고요. 이렇게 진짜 이쪽에 전문가분들 사이에서 껴서 뭘 말하는지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많았지만 또 시간이 한정돼 네. 있어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아리뱅 얘기나 전기 쪽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표현하면 사실은 우리가 전기를 갖다가 재생에너지 쪽에서 많이 이렇게 발생을 시켜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덜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재생에너지로 많이 친환경적으로 공급했으니까 많이 써야지 이런 지금 사회 분위기가 되면 네.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건 좀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요. 네. 우리 기업 실무자분들이라고 하시니까 네. 지금 또 보여지는 하나의 어떤 현상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이 기업의 그 이런 경영 활동이나 이런 게 정말 이 기후변화, 기후위기 위기 속에서 지속 가능한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회사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회사 직원들이 대사직이라고 하는 네. 진짜 그냥 나는 그만하겠어 네, 이렇게 네. 하는 세대들이 지금 오고 있더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네. 계속 존경받는 기업이 될 수 있는지에 네. 대한 부분들 네. 실무자분들이 계시니까 좀 그런 네. 부분도 같이 고민해 예.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광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띄워주십시오. 자, 여기. 네. 저희 이제 인스비 세미나 또 계속 합니다. 그래서 3월 30일 저희 매주 마지막 주에 수요일 또는 목요일 날 하는데요. 3월은 3월 30일 수요일 저녁에 7시부터 9시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오늘 E를 했으니까 다음엔 S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ESG, ESG 이렇게 갈 건데 공급사슬망 인권 이 굉장히 핫한 이슈고요. 특히 유럽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고 EU에서 어제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저희가 이 분야의 또한 전문가를 또 섭외해서 또 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전체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처음에 저희가 한 80분 정도 했는데 중간에 이제 졸리셔서 나가시고 50분 정도가 끝까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너무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또 대표님은 그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자주 매시도록 그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 채팅장 이 방을 한 5분 정도 더 열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적어주시면 또 저희가 이노소셜랩 인스비 홈페이지나 이런 쪽을 통해서 응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이노소셜랩 ESG 센터 인스비가 주최하는 온라인 세미나 세 번째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수로 함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